자, 이번 문제는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남학생 4명을 서로 이웃하게, 그럼 이 4명을 서로 묶어주시면 되겠는데요. 4명을 서로 묶어서 걔네들끼리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4팩. 그럼 4명이 한 묶음이 된 거죠. 그럼 그리고 나서 여학생 3명과 한 묶음을 가지고 나열한다. 총 4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열하는 게 돼버려서 4팩을 한 번 더 곱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24 곱하기 24, 576이 정답입니다. 자, 여학생을 양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 즉 여학생은 총 7명 중에서 3명이 여학생에 해당되는데요. 이 3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나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는 5명을 나열하시는 거니까 총 7명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5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5팩토리얼에 해당되는 120. 계산하시면 720 정답입니다. 자, 101번 갑니다. 두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럼 이 8개의 점 중에서 직선은 2개의 점만 잡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8C2는요, 8 곱하기 7, 2로 나눈다. 계산하면 28. 자,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역시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니까 사라져서 56이 정답입니다. 자, 12명의 배구 선수 중에서 경기에 출전할 6명의 선수를 뽑으려고 한다. AB를 포함하여, AB를 그냥 뽑았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그렇지, AB를 뽑았으니까 10명 중에서 4명만 더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 AB는 포함됐으니까, 4명만 더 집어넣자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계산하면 212 정답입니다. AB를 포함하지 않고란 얘기는 그러면 AB를 제꼈다라고 본다면 결국 나머지 10명 중에서 그냥 6명을 뽑아버려야 돼서 이거 역시 계산할 땐 10C4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212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색칠하는 문제는 항상 이웃하는 게 많은 것부터 칠합니다. 그럼 이웃하는 게 많은 B부터 칠하겠습니다. B는 칠하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 칠할 건 이웃하는 거 그 다음 많은 E가 2개, D도 사실 2개입니다. 그래서 E나 D 아무나 칠해도 상관없는데요. 선생님은 E부터 칠하겠습니다. 그럼 E를 칠하는 가지수는 3가지.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칠할 건데요. D에 칠하는 가지수는 이 2가지 색을 제외한 2가지. 다시 한번 이번엔 C를 칠할 건데요. C에는 이 2가지 색만 제외하면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2가지. 여기도 역시나 다시 한번 2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12 곱하기 8. 정답은 96. 정답입니다. 자, 104번 갑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자, 이 얘기가 홀수가 된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세 수가 모두 홀수일 수 있고요. 또, 세 수 중에서 두 수만 홀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수만 홀수란 얘기는 하나는 짝수란 얘기죠. 한 수만 홀수란 얘기 있을 수 있겠고요. 이번엔 개수가 0개, 0개가 홀수.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는
없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잘 나누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세수가 모두 홀수야. 그러면 짝수는 아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세수를 곱했을 때도 홀수. 그리고 홀수를 더하니까 홀을 더하면 홀수. 그러면 이 더한 것은 짝수가 돼버려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두 수만 홀수란 얘기는 하나는 짝수가 된다는 얘기죠. 한 수는 짝수.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세 개를 다 곱한다. 짝수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무조건 짝수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수를 더하자. 홀수, 짝수를 더하니까 짝수가 되는구나. 그럼 짝수와 짝수를 더하시면 얘는 짝수입니다. 즉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한 수만 홀수다. 이 얘기는 나머지 두 수가 무슨 수다? 짝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수가 짝수란 얘기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다 곱은 짝수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개의 합은 그렇죠, 홀수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 수는 홀수가 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고요. 0개가 홀수다. 무조건 다 짝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짝수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더했을 때 무조건 짝수, 곱했을 때 짝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한 경우 하나의 수만 홀수이고 두 수는 짝수인 경우 이것만 찾아달라. 그게 끝난 건데요. 그럼 A, B, C 중에서 그 한 수가 홀수인 것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3C1 골랐다면 만약에 A가 홀수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짝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3, 5 3개, 나머지 B와 C는 짝수들이니까 2, 4, 6 각각이 되는 거라서 3개, 3개. 정답은 81. 정답입니다. 자, 105번입니다. 7개의 의자 일렬로 놓여있다. 2명의 학생이 앉을 때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 자, 선생님 이거는 항상 결과적으로 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빈 의자가 총 몇 개가 생겨야 된다? 그렇죠. 5개는 무조건 생겨야 된다. 빈 의자끼리는 섞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빈 의자는 5개 생길 겁니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5개의 빈 의자를 먼저 나열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학생이 의자를 끌고 온다 생각할 거야. 그럼 그 학생이 들어오는 자릿수가 몇 자리가 들어올 수 있어? 2, 3, 4, 5, 6자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6자리 중에서 2명의 학생을 자리 나열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6, 5, 30 정답입니다. 자, 106번 갑니다. 서로 한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12B에 해당되는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A제곱이 12B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고 이때의 A, B가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1, 2, 3, 4, 5, 6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B가 1, 2, 3, B가 4일 때, B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B가 4까지만 가더라도 얘가 48이라는데 48보다 크거나 같은 A가 아무리 커봤자 6밖에 될 수가 없는데 6, 6에 36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6일 때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확인을 좀 할 건데요. 자, 갑시다. 그럼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만 확인했을 때 B가 1이라면 A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B가 2라면 A제곱이 24보다 크거나 같다. B가 3이라면 A제곱이 36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하는 A는 주사위의 눈의 수기 때문에 이때의 A가 될 수 있는 것은 4, 5, 6
이때의 A가 될 수 있는 것은 5, 6. 이때의 A가 될 수 있는 것은 6. 그럼 3개, 2개, 1개. 그래서 총 6개가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A에서 출발하여 G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세줘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화살표, 이렇게 가는 화살표, 그리고 내려오는 화살표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나열하자.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3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팩토리얼을 계산하면 6가지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동전은요, 경우의 수가 앞과 뒤 두 개,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또 6가지 외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지수는 정답 72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그 가지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A에서 보시면 이때 3개의 문, B에서는 4개, C에서는 2개의 문이기 때문에 3개 중에서 선택, 4개 중에서 선택, 2개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24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출발역, 도착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 이런 경우와 용산 서울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겁니다. 출발역, 도착역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뽑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뽑아서 나 10가지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 자, 총 1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뽑아서 나 10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14 곱하기 13 계산하시면 되겠고 계산하시면 182 정답입니다. 자, 나이스데이라고 하는 7개의 알파벳에서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 그럼 교대로 나온다라는 그 표현은 이 자음의 수, 모음의 수를 이제 각각 따져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음의 개수가 총 몇 개다? 3개고 자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교대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시는 건데요. 그럼 자음은 무조건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오셔야겠고요. 이 모음은 무조건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오셔야 됩니다. 즉, 이 모음들을 나열하는 건 3팩, 자음들 나열하는 거는 4팩. 계산하시면 6 곱하기 24. 정답은 144. 정답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n 팩토리얼. 이것이 5 곱하기 n 팩토리얼을 의미하므로 그럼 이 부분은 n 팩토리얼로 묶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은 n 플러스 1, 뒤에 있는 것은 1만 되므로 이것이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냥 n이 되는 거죠. 즉 n이라고 하는 것에 n 팩토리얼 했더니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었다. 따라서 n은 5가 되는구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3번 갑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각각 1개, 2개를 꺼내는
그럼 5C1, 4C2가 되므로 계산하시면 5, 6에 30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고 2개를 선택하셔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5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시고 이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그려지는 이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6, 62 정답입니다. 자, 115번 갑니다. 자, 여기서의 두근이 마이너스 2, 6이라고 하고 n 플러스 r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두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해 봅시다. 두근을 합하는 경우 4가 5분의 npr 써주시고요. 두근을 곱하는 것은 마이너스 12는 5분의 마이너스 6 NC N-R. 그런데 NC N-R은 바로 NCR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울 거 지워주시면서 넘겨주시면 얘는 2가 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NPR은 20이라는 것과 NCR은 10. 그럼 이 두 개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까지 하는 거. 즉, 이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R 팩토리얼을 해주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R 팩토리얼이 2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고 그러려면 R은 2가 돼야 됩니다. R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를 대입하는 순간 N과 N-1 곱했더니 20이 된다. 그럼 N은 5. 정답은 N과 R을 더하여라. 7이 정답입니다. 자, 116번 갑니다.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3개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 그러니까 8로 시작하는 6으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봐준다면 8로 시작하는 경우와 6으로 시작하는 경우 각각을 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렇죠. 8을 제꼈다.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자,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는 거라서 계산하시면 24가 정답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30번째에 오는 수. 그럼 가장 큰 수의 배열은 8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가 가장 큰 수가 될 겁니다. 그럼 8로 시작하는 거 12개라고 했죠. 그 다음은 6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수. 12개. 여기서 4로 시작하는 것에서 한 번에 퉁 다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조금 세분화 시켜야 돼요. 4에서 가장 빠른 것은 4, 8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4, 8 땡이 몇 개냐라고 할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4 지워지고 8 지워지고 그러면 4, 8, 6, 4, 8, 2, 4, 8, 0이 되니까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24개, 여기까지 27개. 그럼 딱 3개만 더 더해주시면 되겠는데 그거는 4, 그 다음 6,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숫자가 4, 6 되겠죠. 즉 4, 6, 0을 의미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4, 6, 0. 이 중에서의 가장 작은 숫자를 말하므로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인 4, 6, 0.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느 은행의 본점에 있는 도시에서 5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르다.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이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즉 A와 B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5지점 중에서 이제 2지점을 A, B가 들어갈 애들로 뽑았다면 나머지는 이 3명이 나열하시는 거라서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6 정답은 60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는 xy 자리를 바꿔주신 다음에 y는 꼴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넘겨주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십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뭐 하자? 그렇죠? 이번에도 xy 자리를 바꾸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3분의 1 y 마이너스 4 그럼 3분의 1 y는 x 플러스 4가 되고 이때 양변에 3을 곱해 주시면 y는 3x 더하기 12가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네모 알맞게 써 넣어라. 자, 함수를 f에 뭐라고 하고, 그렇죠. 역함수라고 하고, 뭐와 같이 나타낸다. 그렇죠. f 인버스 x 이거와 같이 나타낸다. 뭐 y는 f 인버스 x 이렇게와 같이 나타낸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y는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밑줄 치시고 얘는 뭐야? 1대1 대응을 말하시는 거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그렇죠. 이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지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안 맞은 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우선 얘 안 됩니다. 지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또 얘도 안 됩니다. 맞은 애한테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그리고 4번만 가능하다. 자, 이번 문제는 F 인버스 4를 구하라. F 인버스 4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대입해야 4가 나오니를 말하는 거라서 2를 대입하면 다시요. 얼마를 대입해야 4가 나오니 그렇죠. 얼마를 대입해야 4가 나오니 라는 얘기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야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값은 1인 거고요. 한 번 더 갑니다. F 인버스 8 얼마를 대입해야 8이 나오니 라는 얘기인데요. 8에서 반대로 가시면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는 1이고요. 뒤에 건 2라서 1과 2를 더한 3이 정답입니다. 자, F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우리가 A, B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갑시다. 어떻게? 2X 더하기 4를 Y는 2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 Y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넘겨주니까 X-4가 2Y,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A 값은 2분의 1이다. B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 역함수와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역함수와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우리가 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얘가 증가함수라면 뭘 이용해서 y는 x 이거와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한다. 즉 얘와의 그냥 연립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연립한다는 얘기는 같다라고 두시면 3x-4는 x 넘겨주면 2x 넘겨주면 4 x는 2가 되므로 그때의 y값도 2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의 좌표는 2,2 정답입니다.
자, 7번 갑니다. G3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고요. F 인버스 그 다음 도트 G는 G 도트 F 인버스 그러면서 G2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F라고 하는 함수는 완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G라고 하는 함수를 좀 찾아봅시다. 똑같이 G라고 하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럼 G라고 하는 함수에서 2를 대입했을 때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는 1로 가셔야 됩니다. 체크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 좀 갑시다. GF 인버스 X 이것이 F 인버스 GX가 되므로 우리 여기 X자리 대신에 똑같이 2를 대입하시게 되면 G2는 1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F 인버스 1은 확실히 3이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F 인버스 2라고 하는 것도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얼마? F 인버스 2는요. 1 된다는 것에 의해서 G1이 3이다. 즉 G1은 3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아니죠. 1을 대입하시게 되면 F 인버스 G1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GF 인버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G1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F 인버스 3이 되는 거고 G의 F 인버스 1 F 인버스 1은 얼마를 대입해야 1 되냐? 3 된다. 여기가 3 되는구나. 그럼 G3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 인버스 3 그렇죠. 3대는 그 값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G3은 2가 되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구하려는 게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 2. 정답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통분하겠습니다. 2x-1 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그럼 2x-1 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얘는 통분하시니까 x-1, x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그럼 분자에 x에 x-1이 곱해진 거 그 다음 더하기 x-1 그대로 가시는 거죠. 즉 계산하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인 거고요. 계산할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서 x제곱 그러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라 약분하시면 1.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린다기보다는 어떠한 그래프의 개형인지. 자, 그러면서 이때의 점근선은 x는 0, 이때의 점근선이 y는 0이고 1, 4분면 방향과 3, 4분면 방향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게 그려지셔야 된다. 이런 게 체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빨강색의 그래프가 그려지신 겁니다. 즉, 점근선은 x는 0, y는 0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얘도 지금 여기서의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때의 k값은 이만큼 확인해 주는 거라서 음수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이 그림 그대로 해주시고 점근선은 요거 하나 체크됩니다. 다음 갑시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때 역시 x는 4라고 하는 게 점근선 하나,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점근선 하나. 그러면서 2라고 하는 것은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이 그려진다. 그러면 그때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4, y는 마이너스 2. 정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 하나, y는 4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때의 상수값이 마 1이기 때문에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얘의 점근선은 x는 마3과 y는 4가 점근선이다 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